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와 함께하는 빛고울 행복아카데미의 정은아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싱그러운 녹음들로 눈도 정말 좋아지고요. 마음도 꽤나 편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날이 좋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날들인데요. 산책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연세 지긋하신 노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손을 잡고 산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도란도란 말씀 나누시고 또 발걸음 보폭도 함께 맞춰 가시면서 산책하시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서로 많은 부부들의 바람이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백년해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부행복연구원의 최강현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우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출연자 모실 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오시는 분이 처음이셔가지고요. 자, 소개를 해드릴 때 부부행복연구 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대로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5월의 가정의 달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그렇게 또 원장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 이력이 약간 독특한 게 있어요.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위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혼의 위기를 겪는 그런 부부들을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만나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느꼈던 바, 마음에 남는 것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정법원에서 이제 뭐 사랑과 전쟁 4주에 봅시다 이게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인데요. 조정위원을 한 7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뵀던 분들 보면 조금 좀 싸움의 시작 때 좀 와서 저를 좀 봤다면은 많이 좀 구제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이제 이렇게 상담의 영역에 들어오기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네.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해서 이렇게 협의원을 해주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들으시고 또 실천하셔서 행복한 가정, 부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집안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해야지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와 자식 간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그보다 또 앞서는 것이 부부 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최강현 원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함께 청해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내일이 이제 5월 21일이죠. 이야, 보니까 이제 가정의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정은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가정 경영을 잘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예.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통계 대법원에서 사법연감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28만 쌍 정도가 결혼을 했어요. 그 중에서 10만 5천 쌍이 헤어졌습니다. 여기 우리 청중 방청석에 계신 분들, 자제분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헤어진단 말이죠.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5월 달에 또 이 이혼율이 급증을 해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헤어진 부부 생애 주기별로 확인해 봤더니 3년, 4년 차 이 신혼기 부부들이 10만 5천 쌍 중에서 2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황혼기 부부 그냥 뭐 결혼 20년 차 넘어오신 분들 60대 이후의 부부들을 이혼하신 분을 그냥 황혼기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31%예요.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쭉 통계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7년 전에는 이게 거꾸로 갔거든요. 신혼기 부부들이 한 31%,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60대, 70대, 80대 이혼 부부들이 23% 있는데 역전이 됐습니다. 가족 전문가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젊은 세대 30, 40대의 초이혼은 선택이고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폭력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기타 이런 사유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선택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친구들은 재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뭐 3번, 4번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 여명이 80, 90, 100을 살기 때문에 한 배우자의 관계에서 한 배우자와 계속 갈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입니다. 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혼기 부부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아웅다웅했던 할머니가 먼저 가고 나서 할아버지가 한 달 만에 급격하게 노쇠하고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는 걸 보는 걸 보면은 역시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부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남성들은 아내의 건강하고 장수를 기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가 기쁘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기념일날 이런 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생일날, 결혼기념일 무조건 이벤트를 하시고 사랑한다고 호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사분담. 어떻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자도 필요하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다 이런 거예요. 가사 분담을 철저히 해서 협업의 이 가정을 꾸리는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신다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시냐 이 말이에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신 분들이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분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엄청 와요. 지금 제가 가정에 말이죠, 불을 끄는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중앙소방학교도 제가 강의를 나갑니다만 아무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안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부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남자 여자 정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이런 것인가? 왜 행복하지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오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 두 사람이 와서 어디서 삽니까? 이 지구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족이 너무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다툼을 갖는 것은 그게 정상적이다. 그러나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행복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탄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차이가 있길래 남녀 관계가 갈등 양상으로 가는가, 요거를 좀 제가 소개를 하고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행복한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남성이 추구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애기 아빠, 남편이 추구하는 욕구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아내, 내 부인이 듣고 싶어하는 남편으로부터 이 욕구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남자는 여성으로부터 어떤 표현들을 많이 듣고 싶어 할까요? 칭찬입니다. 이 교육학에서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든 남편이든 간에 내가 큰아들 하나 키운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어머니의 성으로 남편을 항상 부양을 하고 칭찬해주고,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찾아보세요. 있어. 내 남편이 그렇게 안 좋은 남자면은 그냥 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좋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긍정적인
칭찬, 인정, 신뢰감을 주는 멘트들을 여성인 아내로서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행복해지고 칭찬해주는 아내에게 실망을 끼쳐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칭찬의 심리학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관심입니다. 아내는 여성으로서 남편으로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여성으로 존재감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외출하고 갔다 오면 이쁘단 말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을 가면 예쁘단 말 그렇게 하기 힘든가요? 밥을 먹었으면 당연히 먹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먹었다는 말을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 먹었다. 아우, 참 잘하시네. 적으세요. 시험 나옵니다. 예. 이런 거를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런 피드백, 상호작용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자가 협업의 상호작용을 서로 존중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부부의 사랑과 금실은 좋아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떤 거를 아내에게 원하는가, 이거를 좀 도대체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죠. 자, 남편의 생각 10개를 제가 알아왔는데 오늘 5개씩만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원러리 하디 박사가 조사를 했는데요. 너무 중요한 자료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거 1번이 뭐예요? 성적 욕구였습니다. 역시 사랑, 부부의 사랑은 금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부 관계는요, 어떠한 소통보다도 부부의 금실 관계가 우선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각방을 쓴다든가, 어떤 이유로 스킨십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부 관계에 굉장히 공공의 적이다라는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성의 매력을 남편들이 원했어요. 좀 부당한 요구죠. 살림하랴, 직장 생활하랴, 아이들 교육하는데 어떻게 처녀 때 같은 아름다운 몸매를 관리합니까? 물론 마음도 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청결함이라든가 여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성으로서 자애로움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뭐죠? 남편들이 원하는 게 놀이 친구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아까 우리 정은아 아나운서께서 서두에 그 나이 드신 분이 같이 산책을 하고 이 꽃밭을 거닐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다라는 멘트를 날리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공동의 활동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밥 먹고 산책하는 것도요, 공동의 활동이에요. 접촉 횟수를 많이 늘리면 당연히 대화 소통의 시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 소통 좀 합시다. 차 한 잔 가져와.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를 간다든가 나들이를 간다든가 나무를 캐러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취미 활동 같은 거를 같이 좀 하시면, 최근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당구를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학창 시절 대학 다닐 때 당구를 좀 쳤는데요. 이 당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구 활동, 탁구, 이렇게 시반 운동이 아닌 이런 취미 활동들을 부부가 같이 하게 되면 부부 금실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미 활동을 같이 남자들이 하고 싶어 했는데 여성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안 한대요. 자, 편안한 가정을 유지해 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외국이라든가 전국을 가다 보면 어떤 특급 호텔에 숙박을 해도 저의 집에 있는 이불,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편안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때요? 지친 몸과 건강에 대해서 안락한 집안의 음식과 이런 그 잠자리들을,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고 있네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원하는 것은 칭찬을 원했어요. 항상
아내분들은 남편을 대할 때 어때요? 죽을 때까지 부양시키는 칭찬의 효과, 인정해주는 어쭈구리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예. 이 어쭈구리라는 것이 뭐냐면 한참 잘못하다가 갑자기 잘했을 때 튀어나온 말이에요. 이거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최고다 이런 말을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자들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심리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성 모성애로서 어머니 성으로 잘 경영을 하시면 남편을 내 남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반대로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거를 원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로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으로서 아내는 여자로서 애정 표현을 듬뿍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를 가리켜서 애정 표현 결핍증 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애정 표현을 할 줄 몰라요. 쑥스럽다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롤 모델을 전수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부모들이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이걸 교육받지 못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내에게 애정 표현 안 했다 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달링, 허니, 이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존재감을 느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는 거를 왜 남자들은 관심과 사랑 표현을 안 할까요? 오늘 이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이쁘다 따라서 하세요. 이쁘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밥을 잘 먹었으면 맛있게 잘 먹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 이렇게 멘트만 날려줘도 상호작용이 되면서 아내는 존재감과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으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 유방암은 저 먼 나라에서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의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7-3법칙과 1-2-3법칙 3급 법칙이 있는데요.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남자 여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7-3법칙을 인용해야 돼요. 7은 뭡니까? 경청하는 거예요. 3은 뭐예요?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아내와의 관계든 대인 관계든 간에요 진정한 보스와 리더는요 들어주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막 전달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이거를 자제하셔야 돼요. 특히 아내의 말을 남편 입장에서는 많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중간중간에 남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빙빙 돌리면서 결론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쓰잘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말을 끊어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남편으로서 굉장히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죠. 7-3법칙 아셨죠? 항상 들어주는 것 7, 말하는 거는 3으로 줄이라는 거고요. 1-2-3법칙은 뭡니까?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째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맞장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써야 될 말은 요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소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었구나. 따라서 하세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잘 들어주고 또 물어봐주는 이런 화법들을 남성이 아내와의 대화에서 해주시면은 매우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로 내 말을 좀 잘 들어주면 좋겠다.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화병,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지금 너무너무 화병이 많아요. 이 화병이 심해지면요 전부 암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 화병이에요. 화병. 그래서 이것을 남편들이 정말 잘해서 아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3번째는 뭐예요? 성실함과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초년기의 거짓말, 외도 이런 사건들이 평생을 아내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사례를 봤어요. 이거는 남편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완벽한 거짓말을 하려면 하시고 들키지 말든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실성, 신뢰감이 한번 깨지면요, 여성은요 남성에 비해서 촉이 많아요. 촉. 감이 좋단 말이에요. 가끔 틀린다고. 틀려도 본인 책임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거짓말이 아내가 평생을 남편을 믿지 않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부부관계에 금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인 안정. 이거는 결혼제도에 남편이 가장 중요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는 거. 물론 요즘은 여성들도 사회 진출이 많기 때문에 호주제 개념에서 남성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같이 돈을 버는 거죠. 왜 남자만 돈 벌고 여자는 가정에 있고 이런 역할은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이희호 여사 그때부터 문명패를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 명패를 같이 썼어요. 그리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요즘은 당연직 남자가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 남성, 남성,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은 경제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자녀와의 관계인데요. 조금 확장을 하겠습니다. 처가와 본가의 관계를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내가 효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내 아내도 한 집안의 귀한 딸이에요. 그 내 딸이, 그 내 부인이 효녀가 되고 싶은 거를 왜 막습니까? 나만 효자가 되고 싶어요? 어떠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본가에게 잘하게끔 하려면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처가를 부모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용돈을 주더라도 방문 횟수도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내 친부모님한테 잘하라고 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욕구를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런 거를 내가 좀 지켜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소통을 하는데요. 정부와 뭐 국민 간의 소통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처럼 소통이 뭡니까? 인체에 구성하는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 혈관에 쉽게 말하면 노폐물이 많이 껴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콜레스테롤이 껴서 혈관이 잘 활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당뇨도 오게 되고 뭐 고지혈증, 고혈압 막 많이 옵니다.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려면 혈관 관리를 잘 하시려면 육류 같은 거를 많이 좀 적게 드시라고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고기를 많이 드셨지만은 지금 나이 이제 드시고 그러면요 육류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야채, 소식을 하라는 건데요. 이 혈관과 같은 것이 인간관계, 부부관계에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왜 또 소통이 안 되는 거냐, 이걸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 남자 여자가 소통이 안 되느냐,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소통이 안 되는가? 자, 남성의 뇌는요 우뇌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공간에 대한 지도를 본다든가 멀리 본다든가. 멀리 보는 이유는 뭐예요? 진화 생물학에 보면요 남자들은 멀리 잘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것이 토끼인지 사자인지를 정확히 알고 잡으러 가야 돼요. 토끼인 줄 알고 갔더니 사자야. 그럼 잡아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화론적으로 남자는 뇌 구조, 동공 구조부터가 어떻게 되죠? 멀리 있는 건 잘 보고 공간 개념도 좋고 한 번 갔던 길도 잘 찾아냅니다. 여성들은 반대예요. 동공 구조도 그러고요. 양쪽 옆에를 잘 보는데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공간을 잘 그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후방 주차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근에는
후방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뒤도 안 보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만 해도요 여자들이 후진 주차를 잘 못했습니다. 이거는 남성들이 지적할 내용이 아니에요. 남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우리가 알았으면 그렇게 질책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운해가 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남자들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겠습니다만 여성들은 뭐예요? 1타 3피가 가능해요. 예, 아주 대단해요. 우리 와이프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TV 드라마를 보면서 요리를 하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대사를 물어보면 그냥 기억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남자가 가능하냐? 못질을 시키는 남편에게 자꾸 이야기를 시켜보세요. 망치로 손을 찍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뇌의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대화를 할 때는 절대 신문을 본다든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TV를 본다든가 뉴스를 본다든가 이럴 때는 대화하시면 안 돼요. TV를 끊게 하든가 신문을 덮게 해서 어떻게 대화를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남편이 내가 말하는데 무성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남성들의 입장입니다. 용건이 있으면 말하고요. 용량 자체도 보면요. 하루에 2,000, 4,000 단어 정도 사용하는데 사건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용건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길지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이 김 과장 20만 원만 빼줘. 이게 돈 빌리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말도 안 해요. 바로 목적 중심으로 간단명료하다. 이 남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의 목적이 강하고요. 가정에서 대화는 고통이다. 왜? 자기 하루 용량을 이미 회사에서 다 써버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또 대화를 하자고 하면요. 용량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 남자들이 집에서 대화하기 싫은 것은 저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가시죠? 자, 반대로 여성의 소통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좌뇌 우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죠? 이야기를 하고 TV를 보고 요리를 하고 1타 3피 4피까지 가능한 아주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장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언어 용량은 남성에 비해서 3.2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하루에 쓸 용량 수다를 다 소진시키지를 못하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다를 막 해야 돼요. 여자들은 말이 많어. 이런 이야기 앞으로 남성들이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말이 많은 종족이에요. 수다. 이 수다를 통해서 여성들은 어떤 장점을 갖느냐? 자살을 하지 않아요. 작년에 한 14,000명이 돌아가셨는데요. 교통사고 한 4,000명 돌아가셨으니까 3배. 그중에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성들은 위기가 발생하면요 누구를 불러서라도 언니 불러서 찜질방에서 어르르르르르르 막 풀어제껴요. 막 풀어제껴가지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매우 우등한 종족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왜 이렇게 자살을 하냐? 안고 죽어버려요. 위기가 오면요 아내를 붙잡고 친구를 붙잡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은 공격당할 수 있고 경쟁자인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남자들이 여성을 배워야 돼요. 남자들도 말이죠 괴로우면 울고 힘들면 친구를 만나고 특히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 소통했던 습관들이 없다 보니까 남성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대화가 많습니다. 이거를 남성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성들은 결론 중심의 사고가 아니고 기승전결이 아닙니다. 누가 우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어 체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과의 대화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급기야는 결론이 뭐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남성 입장에서 정말 안 해야 될 겁니다. 여성들은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남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렇게만 남자들이 교육받고 호응해주면 그 아내는 행복해진답니다. 왜 그거를 실천을 못했을까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가정의 달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실천이 중요한 거죠. 언제부터? 당장 오늘부터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절대 끊어서는 안 되고, 그랬었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그랬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남자가 조금 대화법을 바꿔준다면 소통은 무난한 소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정법원에서 특히 상담소에서 만났던 위기 부부들을 보면요, 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유형이 있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반문해 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격을 막 하는 선공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피하는 형이 있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싸움이 과열해지는 부부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도 물론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공격형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비난을 합니다. 비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무조건 너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하니까 네가 잘해봐, 내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상대편을 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경멸,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이런 표현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회피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어적으로, 내가 뭘 어떻길래 당신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야, 항상 방어적인, 수세적인 입장이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담쌓기,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예 유령 취급을 해버려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집안에 같이 있는데 투명인간이야. 아파트 40평 사는데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방 3, 4개, 4개 있는데 너 부인이 하나 지나가네, 저 누구야, 우리 부인이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말 안 했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래. 이런 참 치사하게 말이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서로 말 않고 지내고 말이죠, 누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런 걸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산다고 인생 별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남자들이 정말 화끈하게 먼저 가서 풀고, 미안해 여보, 내가 잘할게, 이러면 될 거를 똑같이 한 달간 말을 않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의 유형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싸움을 잘해야 되냐? 부부 행복학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 상태 부부싸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부싸움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강연 중에요, 야, 청중경에서 그래요, 우리 최강현 원장님도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궁금하시죠? 저라고 왜 안 합니까? 저희 아버님이 마도로스였습니다. 마도로스. 외양선원을 타셨어요. 그 당시에 이 박정희 시대 때는요, 외국을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노태우 정부 때나 됐을 거예요. 그 전만 해도요, 돈 있다 해서 외국을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멋있게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외국의 생활을 많이 보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요, 말 그대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 그래서 제가 부부 전문가가 돼버렸다고,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건 아닌데 우리 아버님을 이해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이해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의 아내,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다 가정은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은요, 상류층, 중류층 할 것 없이 다 저한테 옵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제가 연예인 부부들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의 특징입니다. 왜? 관심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슬기롭게 해야 되죠. 슬기롭게. 가장 부부싸움을 잘하는 기술을 몇 가지 알려줄 테니까요, 이것만 지키시면요 싱거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화가 났을 때
이 분노 관리를 못해 가지고 씻을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순간에 욱 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노, 화를 참는 방법은 뭐냐? 너무 자기가 힘들어요. 너무 심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딱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돼요. 상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임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를 보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급기야는 법률적인 문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일단 집을 나가셔야 됩니다. 상대를 보지 않으면 캄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화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너무 났어요. 잘 기억하세요. 등산을 간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 심호흡을 3번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격정적으로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자, 들어 마시는 것이 흡기, 내뱉는 것이 배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바람을 한번 들여 마셔볼까요? 자, 시작. 배가 안 좋으세요? 두 번째. 이 3번 정도 하면요 캄다운이 돼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 격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기법이에요. 심호흡을 깊이 3번 정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36개 줄일랑을 쳐라.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계속 치고받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수습하지 못할 정도 행동을 하고 나서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이거를 꼭 유념하시고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이 부분만 유념하시면요, 그 정도에서 행복한 부부관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이제 제가 강의 현장 상담에서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 애정 표현의 말들을 좀 많이 써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실천 안 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삭막한 거죠.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는 존경과 감사의 말. 일찍 들어오세요. 남편이 회사 생활하고 들어왔습니다. 일하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설거지하고 있다가 TV 보고 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수고했다는 격려 같은 거를 평상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자주 하라는 거예요. 당신 참 대단합니다. 이런 말도 해야 되고요. 피곤하시겠어요? 음식 곧 준비할 거니까 씻고 식사하세요. 이런 말들. 남편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건 쿵 TV나 보고 있고 뜨개질이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부의 예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남편들도 말이죠. 아내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려의 존중의 말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아이들 키우는 거 참 힘들지. 또 고맙다는 말. 고맙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 5월 달에 좀 지출이 있겠지만 남편들이 부부의 날,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때는요. 여성들이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조그마한 거. 마음의 정이 중요한 건데요. 이 조그마한 거 다이아몬드 반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조그만 하잖아요. 뭐 이 정도를 바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성분들이 현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여보 내일 모레가 우리 결혼기념일일 때 참 고마워 사랑해 이런 정도는 남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3년 전에 그 어르신 부부들을 이제 가정법원에서 만나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때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 시를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쓴 시인데요. 제목이 황혼이혼의 아침입니다. 황혼이혼의 아침.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물어본다.
호모 헌드레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자식을 출가시키고 살아갈 세월이 길다. 황혼이혼과 초로는 늘어만 간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헤어질까? 나이든 남성들이여 들어보소. 노후의 행복은 배우자의 장수와 건강이 달려있음을. 죽음도 내가 먼저 가고 배우자가 따라가야 하오. 순서가 바뀐 자의 고통을 누가 알리요? 대한민국 남편들이여, 오늘은 느끼고 실천하는 날이다. 후회하면 늦으리 아내의 건강을 위해 밥을 짓자. 대한민국 아내들이여, 늘 응원하고 칭찬하자. 측은지심으로 철없는 남편을 큰아들 키우듯 할 때 왼수가 아닌 애인으로, 남이 아닌 님으로 우리 가정은 행복으로 넘쳐나리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본적으로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10가지 백서, 우리가 준칙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부 생활 백서 10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요걸 하나씩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도 소통의 차이, 남성 여성의 욕구의 차이를 제가 설명했죠. 기본적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단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상담학에서는 인정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겠다. 존 가트만 시카고대의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 싸움의 70%는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는 소재 70%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내 남편의, 배우자의 고질적인 단점과 습관을 20년, 30년, 40년째 내가 지적하고 있는데 고쳐지던가요? 야, 듣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더 기분 나빠요. 좋을 일말도 대화할 것이 많은데 힘든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돼요? 오늘 결정하세요. 최강현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잔소리 지적을 50%를 줄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배우자의 습관 단점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고칠 수가 있느냐?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단점 미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결정했듯이 단점까지도 수용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남편의 습관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부부 행복하게 기본이 되겠다. 두 번째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가사 분담을 해주는 거, 빨래를 걸어주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를 널어주고 걸어주고, 이런 것들도 전부 애정 표현이에요. 여성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낄까요? 야, 우리 남편이 내가 힘든 거 알고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아껴준 남편을 위해서 오늘 맛있는 밥을 짓고, 남편이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비계에 있는 김치찌개 다 끓여가지고 여보 드세요. 주는 게 있어야지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바라지만 마시고 먼저 한번 좀 줘보세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떠라고요? 이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고, 특히 이벤트라든가 기념일 같은 거 이런 거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의 자존심, 이걸 세워줘야 돼요. 남편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인정해주고 고맙다, 최고다, 이런 표현들을 해서 남편의 자존심을 부양을 시켜주면 남편은 어떻죠? 이렇게 믿고 나를 칭찬해주는 아내에게 상처받을 짓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특히 아내분들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상대 잘 나가는 남자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비교화법을 하면요, 다 불행해집니다. 부동산이 막 올라가니까 다 돈 벌었다 생각하시죠? 부동산 해가지고 쪽박 찬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조용한 거예요. 잘 나간 사람들만 왜 자꾸 나를 비교합니까? 우리 남편보다 못하는 남자들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집 남자는요, 해년마다 차를 바꾸고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어떻게 느낍니까? 자존심이 하락이 되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가끔씩 이야기를 할 때도 이웃집 잘 나가는 남자와 비교하는 이런 화법들은 부부 행복하게 해서는 완전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한 팀이 되라는 거예요. 한 팀이. 무슨 말이에요? 상담을 해보면요, 가정법원에서 보면요, 어떻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들이 부부인가 할 정도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안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부부는요, 연합군이 되고 팀워크를 가지고 항상 한 팀이 돼야 돼요. 한 예를 들어줄게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이웃집 여자하고 우리 아내가 싸움을 하고 있네요.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잘못됐어. 우리 아내가 원래 고집스럽고 억지를 많이 쓰는 여자야. 막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남편인데요, 우리 아내가 원래 그래요. 제가 사과할게요. 이런 남편이 다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아내가 시장을 보고 오는데 남편이 이웃집 남자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파트 앞에서. 우리 남편이 원래 고집쟁이야. 또 싸우고 있어. 아우 창피해 정말. 가가지고 뭐라고 한지 알아? 제가 부인인데요, 우리 남편이 원래 그래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이런 부인이 있어요. 부부학에서는 무조건 바깥에서는 단일화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이게 갈려지면요, 내가 저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여보, 내가 당신 편을 들었지만 정말 창피해. 당신 왜 그래?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밖에 나가서 남편을 면박을 주고 아내를 면박을 주는, 여기에 어떤 행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원칙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부부는 협업을 하는 존재예요. 사교 작용 중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내 편이고 남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 연합군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부부싸움이 과열이 되기 전에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타임아웃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표현, 그만, 정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아까 부부싸움의 기술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거를 원칙적으로 지켜야지만이 과열된 폭력이라든가 폭언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대화의 기술을 지켜라. 침묵은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금이 갑니다. 침묵은. 그래서 대화의 기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법칙 아시죠? 가능하면 말수를 줄이고 듣는 자세를 어떤 대인관계든 부부관계든 적용하시면요, 소통이 잘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아까 7.3법칙 뭐죠? 나는 경청을 자주 하는 사람이고 말은 줄이는 쪽으로,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좀 지켜주시면 우리 관계, 부부관계는 소통이 잘 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볼까요? 부부 공동의 꿈을 실현하자.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우리 사모님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남편이 뭐 승진하고 사무관을 타는 게 꿈이고요, 우리 아파트가 적어서 40평대로 가는 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하는 게 꿈이에요. 본인의 꿈을 물어봤는데 꼭 남편 이야기, 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생우 살타란 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요, 내가 행복했을 때 남편하고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요, 여행도 떠나시고 혼자 아침에 광주공항에서 아침 비행기로 와가지고 한라산 등반하고 밥 먹고 마지막 비행기로 가시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혼자라도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정말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자기는 쓰지 않고 자식들에게만 온통 돈을 쓰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행복해져야 돼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입고 싶은 옷도 입고요. 여행도 가슴이 떨릴 때,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도 가셔야 됩니다. 당장 떠나세요. 광주에 있지 마세요.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 기다려질 때 막 하루가 기다려지는 이런 설레임. 가능하면 두 분이 가세요. 딸하고만 가지 말고 남편하고 같이 가시라고요. 배우자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자. 그렇죠? 예. 배우자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자. 우리가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30년이든 20년이든 결국 남은 것은 자식들은 떠나고 아내와 남편이 남습니다. 어떤 아내와 사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한 노후가 행복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 횟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취미 활동이라든가 제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요, 밥을 먹고 그냥 무조건 산책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걷다 보면요, 땀도 나고요, 소화도 잘 되고 어떤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거기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금실이 좋아지는 거예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금실도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는 없는데 소통은 잘 돼. 그런 부부들 없어요.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부부 금실까지도 동시에 좋아지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인부터 먼저 실천을 하자. 자기 과오는 적게 보이고 상대 과오만 크게 보이는 것이 부부싸움의 오류입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상대가 지적한 내용을 실천하고 상대에게 지적하는 이런 것도 부부싸움의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셔서 내가 먼저 실천해서 행복한 가정 경영, 행복한 부부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강현 원장님과 함께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는요,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잘 싸우는 걸까요? 싸움의 기술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이제 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방의 말을 좀 잘 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탠스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뭘 요구하는 것을 핵심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바로 중간에 이렇게 말을 끊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지도 모르고요, 감정성만 폭발하는 이런 과열된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의 정답은 상대방의 말을 잘 좀 들어주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갈등이 생기다 보면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그 원장님을 통해서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요즘에 과거보다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 서로 또 대화할 시간도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행복한 부부 사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똑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강조해 주신다면요. 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정말로 진정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주는 그런 화목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정말 기원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가정은 한 일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업을 하는 두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또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런 자세를 꼭 지키셔서 행복한 가정의 달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무척 중요하겠죠.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강한 부부 사이, 또 부부 사이의 노력에 대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최강은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천냥 빚을 갚기 위해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든지 대단한 경제력, 값비싼 선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공감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 때문에 못 살겠네라는 말이 바뀐다고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당신 덕분에 정말 이만큼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행복한 한 달 보내시고요. 다음 달에 빛골 행복 아카데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